안녕하십니까. 한국 디지털 사진가 협회 경주지회 금병철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지회 11월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사진 촬영 기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촬영 전 카메라 설정하기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기본 설정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파일의 크기는 JPG 파일 포맷 중 가장 큰 크기인 라지로 합니다. 파일의 형태는 일반적인 사진의 경우 JPG 파일 포맷을 선택합니다. 감도는 ISO 100으로 설정합니다. 촬영 모드는 조리개 우선 모드 AV로 설정하고 조리개는 F5.6으로 합니다. 초점 모드는 자동 초점 AF로 설정합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 화이트 밸런스로 설정합니다. 측강 모드는 평균 측강, 평가 측강으로 설정합니다. 촬영 드라이브 모드는 한 장씩 촬영하는 원숍 모드로 합니다. 노출 보정은 -0.5 또는 -0.3으로 설정합니다. 컬러 영역은 카메라와 포토샵의 컬러 영역을 모두 어도비 RGB로 설정합니다. 이미지 크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촬영한 파일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카메라 종류에 따라 이미지 크기는 라지, 미디움, 스몰처럼 문자로 표시하거나 7.5m, 6m처럼 메가바이트 숫자나 1280 곱하기 960 등 픽셀 크기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고품질 사진이 목적이라면 가장 큰 이미지로 세팅하여야 합니다. 픽셀 수치가 크다는 것은 파일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 보정을 할 경우 파일 크기가 넉넉하면 편집 작업 시 융통성이 있어 편리합니다. 여행 기념사진이나 웹사이트용 사진 등 간단한 사진을 이미지 크기를 작게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파일 포맷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사진에서 파일 포맷의 종류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JPG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진가들을 위한 사진용 파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가장 큰 이미지 크기로 세팅하고 포맷을 JPC로 선택하면 좋은 품질과 편리함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TIFF는 가장 품질이 높은 포맷입니다. 화질이 안 떨어지고 색상 표현이 자유롭기 때문에 슬라이드 필름을 스캔할 때나 컴퓨터 출판을 위한 것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메모리 카드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많이 촬영하지는 못합니다. RAW는 실제로는 파일 포맷이 아닙니다. 즉, 이 포맷은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 포맷이 아니라 이미지 센서가 받아들인 정보를 촬영 후 가공 전 단계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파일입니다. 프린트와 파일 포맷은 프린트용으로 특별한 파일 포맷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미지를 저장할 때 파일 포맷은 최종 프린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저장할 때 이미지의 최고 품질이 좋습니다.
감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디테일 카메라에서 감도는 카메라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에서 640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빛이 좋을 때는 100에서 200으로 설정하지만은 빛이 적을 경우에는 감도를 높여야만 합니다. 빛이 적은 상황에서 감도를 높게 설정하면 이미지에 노이즈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큽니다. 샤프닝과 기타 보정 옵션입니다. 샤프닝 과정은 엣지 픽셀의 콘트라스트를 변경하는 파괴적인 과정입니다. 사진가의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일부 픽셀에 의한 공식에 따라 샤프닝 수치를 적용하여 품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촬영 전에는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풍경사진 모드, 자연스럽게, 선명하게, 모노크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효과는 나중에 포토샵에서 원본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작동되지 않도록 옵션을 꺼두는 것도 좋습니다. 컬러 영역 설정입니다. 디테일 카메라, 모니터, 스캐너 등은 모두 빛의 삼원색인 RGB 컬러 모델을 이용해 컬러를 만듭니다. RGB 컬러 영역에서 대표적인 것이 sRGB와 어도비 RGB 컬러 영역이 있습니다. 어도비 RGB는 sRGB보다 훨씬 큰 컬러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웹을 위한 이미지나 간단한 프린트물에는 sRGB를 사용하고 전시물 수준이나 인쇄물 사진은 어도비 RGB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나 포토샵의 기본은 sRGB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와 포토샵의 컬러 영역을 모두 어도비 RGB로 변경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카메라 설정입니다. 날짜 세팅. 사진을 분류, 검색하기 위해서는 날짜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처음 구입하면 우선 날짜부터 세팅합니다. LCD 대기 모드. 카메라가 준비 모드를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시간으로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10에서 15초 정도의 시간을 LCD 대기 모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LCD 밝기는 기본으로 설정된 밝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촬영할 때 햇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면 LCD 후드나 옷등으로 그늘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저장 매체 포맷하기. 메모리 카드를 구입하면 우선 카메라의 포맷 설정을 이용하여 포맷을 해야 합니다. 포맷은 컴퓨터에서 하는 것보다 자기가 구입한 카메라에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음은 레이어, 블렌딩 모드 사용하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블렌딩 모드란 이미지에서 레이어의 픽셀이 아래 픽셀과 혼합되는 방법으로 블렌딩 모드를 통해 다양한 특수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예시 사진을 열어 놓았습니다. 블렌딩 모드의 첫 번째에 보면 디졸브가 있습니다. 디졸브를 지정하니까 위에 레이어 사진이 변하였습니다. 디졸브는 임의의 픽셀을 흩뿌리는 방식으로 오피티가 낮을수록 픽셀이 많아집니다. 오피티를 낮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픽셀이 많아집니다. 다시 원위치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둡게 하기입니다. 어둡게 하기는
위쪽과 아래쪽 이미지를 비교하여 더 어두운 색상을 표현합니다. 낡고 오래된 느낌이라 팝 아트를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곱하기입니다. 곱하기는 어두운 색상이 겹쳐 표시되고 밝은 색은 투명해져서 흰색 이미지는 투명하게 처리합니다. 밝은 사진을 어둡게 사용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색상 번입니다. 색상 번은 번 도구처럼 색상 대비가 강해집니다. 다음은 선형 번입니다. 선형 번은 흰색을 제외한 모든 색의 명도가 낮아져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어두워져 보입니다. 다음은 어두운 색상입니다. 어두운 색상은 채널 값이 낮은 색상을 표현합니다. 다음은 밝게 하기입니다. 밝게 하기는 색상이 어두우면 투명해지므로 밝은 색만 더 밝아집니다. 밝은 느낌을 줄 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은 색상의 반전색을 곱해 전체 이미지가 밝아집니다. 검은색 이미지는 투명하게 처리합니다. 다음은 색상 닫지입니다. 색상 닫지는 닫지 도구처럼 색상 대비를 감소시켜 전체 이미지가 밝아집니다. 다음은 선형 닫지입니다. 선형 닫지는 검은색을 제외한 모든 색의 명도가 높아져서 밝아집니다. 강선이나 반짝이는 빛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밝은 색상입니다. 밝은 색상은 두 이미지 중 밝은 색을 표현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는 오버레이입니다. 오버레이는 밝은 색은 더 밝아지고 어두운 색은 더 어두워집니다. 회색 이미지는 투명하게 처리합니다. 다음은 소프트 라이트입니다. 소프트 라이트는 부드러운 조명을 비추는 것처럼 색이 부드러워집니다. 다음은 하이트 라이트입니다. 하드 라이트는 강한 조명을 비추는 것처럼 색이 강하게 섞입니다. 다음은 선명한 라이트입니다. 선명한 라이트는 50% 회색보다 밝으면 대비가 감소하여 밝아지고 어두우면 대비가 증가하여 더 어두워집니다. 다음은 선형 라이트입니다. 선형 라이트는 50% 회색보다 밝으면 명도가 증가하고 50% 회색보다 더 어두우면 명도가 감소합니다. 다음은 핀 라이트입니다. 핀 라이트는 50% 회색보다 밝으면 어두운 픽셀로 대체하고 50% 회색보다 어두우면 밝은 픽셀로 대체합니다. 다음은 하드 혼합입니다. 하드 혼합은 원색으로 바꾸어 강렬한 색상 대비를 표현합니다. 포스터처럼 강한 느낌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차이입니다. 차이는 밝은 색상은 보색으로 만들고 어두운 색상은
반전합니다. 다음은 제외입니다. 제외는 차이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부드럽고 밝게 표현합니다. 금속 느낌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빼기입니다. 빼기는 기본 색상에서 혼합 색상을 빼고 표현합니다. 다음은 나누기입니다. 나누기는 기본 색상에서 혼합 색상을 나누어 표현합니다. 다음은 색조입니다. 색조는 아래쪽 레이어 명도와 채도의 위쪽 레이어의 색상을 합칩니다. 다음은 채도입니다. 채도는 아래쪽 레이어의 색상과 명도 위에 위쪽 레이어의 채도를 합칩니다. 다음은 색상입니다. 색상은 아래쪽 레이어 명도의 위쪽 레이어의 색상과 채도를 합칩니다. 다음은 강도입니다. 강도는 아래쪽 레이어의 색상과 채도의 위쪽 레이어의 명도를 합칩니다. 다음은 블렌딩 모드로 합성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석양 사진을 한 장 불러옵니다. 열기를 합니다. 다음은 합성 사진 1을 불러옵니다. 이것도 열기를 합니다. 합성 사진 1을 복사를 합니다. 석양 사진에 붙여였습니다. 위치 이동으로 우측에 위치를 이동하고 크기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렌딩 모드를 밝게 하기를 합니다. 색상이 밝으면 혼합되어 더욱 밝아지고 투명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가해의 테두리를 없애기 위하여 마스크를 씌우고 경계선을 지웁니다. 불투명을 83% 하고 사이즈 크기를 55 정도 하여 지웁니다.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합성 사진 2를 불러옵니다. 열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합성 사진 2를 복사를 합니다. 석양 사진에 붙여 넣습니다. 이동 도구로 위치를 오른쪽 밑에 놓습니다. 블렌딩 모드를 오버레이로 합니다. 오버레이로 하니까 밝은 색은 더 밝게 표현되었고 어두운 색은 더욱 어둡게 합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경계선을 지우기 위하여 마스크를 씌우고 경계선을 브러쉬 도구를 선택하여 경계선을 지웁니다. 이렇게 경계선이 지워졌습니다. 다시 합성 사진 3을 불러옵니다. 열기를 합니다. 이 사진도 복사를 합니다. 석양에 붙여 넣습니다. 위치 도구로 이동하여 좌측으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블렌딩 모드를 제외를 지정합니다. 제외는 밝은 색은 보색으로, 어두운 색은 반전시켜서 부드럽고 밝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경계선을 지우기 위하여 마스크를 씌웁니다. 브러쉬 도구를 사용하여 경계선을 없앱니다. 이렇게 경계선을 없앴습니다. 다시 이것을 한 레이어로 합쳐 봅니다. 레이어가 합쳐졌습니다. 여기서 더 보정을 하고 싶으면 필터에서 카메라 필터 로우를 열어서 보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노출도 보정을 하고 대비도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 이렇게 회원님들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보정을 한 후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에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블렌딩 모드 합성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 디지털 사진가협회 경주지의 11월 온라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